SK 브로드밴드 월청에 지적 포용이 안 된다면 그 산하조직이 센터에만이라도 정규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또한 법적으로 4대 보험은 회사와 그 직원이 반반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 금액을 직원이 기사들이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걸 반반씩 내게 해라. 그리고 100% 사측에서 판단해야 하는 퇴직금, 그것도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100% 내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퇴직금 100% 전담해라. 또 하나, 주 70시간, 근 80시간이라고 있는 이 노동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토요일 격주로 하게 될 경우에 48시간으로 줄여달라. 그리고 법으로 정한 공휴일은 쉬게 해달라. 말 그대로 법에 정한 거, 법에 있는 거, 그거 해달라고 작년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해가 넘어가서 조금 있으면 2달만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을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예전에 80년대에 한참 이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과연 언제부터 돈이 사람 위에 올라섰습니까? 얼마큼 좋은 돈이기에 돈만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비가 오는 날에도 전주를 타고 눈이 쌓여 차가 이동을 못할 시에도 사다리 어깨에 메고 걸어서 고객댁에 가서 그 언성을 호흡을 하며 전주를 타야 되고 10분, 20분 시간 줄이겠다고 아파트 옥상에서 몇 건물로 넘어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에 벌어졌던 이 현실이, 이 행태가 이제는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걸 하면서 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부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가 여러분? 여기 계신 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계신 높으신 양반들이 분명히 바꿔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해피콜, 그에 따른 차가 한 달에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200, 300 벌면 뭐합니까? 그 되지도 않는 해피콜, 그리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수해. 내가 일하는 거 있어. 내 차를 가지고 내 돈으로 기름을 넣고 고객과의 통화하는 통신비도 내 돈으로 내고, 일하는 데 있어서 먹는 점심도 내 돈으로 내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120에서 180 많이 가져가게 되면 200만원 조금 더 가져갈 겁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번 돈인가요? 중간에 꽃값 빼먹듯이 우리 임금을 착취해간 센터장들, 그렇게 빼앗아간 소사장들, 1년에 몇천만원 아니 어기없는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여기 앉아있는 노동자들의 자식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온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자식들에게 돈 만원짜리 하나 선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현실이 맞는 현실인가요? 동기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높으신 양반들은 과연 우리가 살아왔던 이 현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무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알려줍시다. 만약에 우리 얘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라면 무시 못하도록 해줍시다. 이제는 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고, 못 사는 거를 평준화시키는 게 아닌 너도 나도 잘 사는 게 평준화가 되는 회사를 더 나아가서 사회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투쟁을 SK 본사에 알리도록 합시다. 투쟁! 투쟁!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만나면 좋은 친구 동지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최대한 시간에 계속 정리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업무 돕기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고객들 만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집회 간단한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마호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말로만 윤리개념 뒤에서는 노동착취 SK 규탄한다! 말로만 윤리개념 뒤에서는 노동착취 SK 규탄한다! SK 규탄한다! 마호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예, 주말 동안에 유튜브에 올라온 지난주에 있었던 출근 정의 투쟁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열차게 투쟁했던 모습 보면서 솔직히 가슴에서 욱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들 투쟁이 불법으로 마냥 비춰지고 경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자본을 보호하고 우리를 마냥 폭도로 마치 폭도로 만들어서 저지하고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죄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까? 우리 목소리 여기 계신 경찰분들, 건물 안에 계신 SK 그룹 임원 간부님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가자는 그런 요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귀 막고 저희 요구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안 하고 가석방 운영하고 있는 SK그룹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경규 지부장님 모시고 간절 여러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드디어 SK 사원 빼기까지 오래됐습니다. 지부장 이경준 투쟁을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결사! 투쟁! 결사! 투쟁!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SK텔레콤 하성민 부회장이 을지로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의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의 기업 모토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문제 해결하겠다. 비정규직 문제
다단계 하도 구조부터 없애겠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매사에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국회에 몇 가지 약속을 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석 달 하고도 엿새가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말로 하는 윤리경영,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참으로 긴 시간을 지난 작년 3월 30일 노동조합 결성 이후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권리를 해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지를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정규직이라는 그 제도를 정말로 잘 활용했습니다. 활용을 넘어 착취에 이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악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권리라면 기업에도 의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받은 만큼 베풀고 다 함께 나누고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우리를 노동자로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이미지 가치를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최소한 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며 구성원에게 더하는 최소한의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에 국회를 통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려왔습니다. 총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외치는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착실히 치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석방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사회적 윤리 책임으로 기업의 책무로 임금을 반납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에 화답하는 것이 SK가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용의 창출입니다. 그 고용의 창출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뉴스에 사회면에 경제면에 모든 사회면에 뒤덮고 있는 기사가 고용률이 올랐다, 직장인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표면적 가치, 보여주기 시에 전시행정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사회 밑바탕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눈꽃만큼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 통계로 600만의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이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노동계에서 추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소 1,500만이고 최대 2,50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나락 같은 타이틀을 그냥 수치상으로 들리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최편의점을 선박시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보여주기 위한 그 정책이라는 것이 고용 창출이라는 것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SK는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이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기업의 이미지 추구를 위해, 기업의 가치를 위해 가입자에게, 고객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무릎팍으로 기어내기고 점수를 잘 달라고 손바닥에 지문이 달아지도록 애원을 하며 비밀며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위해 그마저도 착취당하며 여태까지 우리가 이겨왔던 부분이 그 고소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한 개도 없이 단순히 보여주기 시대 전시 행정에 기업이 응답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고 윤리경영을 추천한다는 SK가 해야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전대 회장이 만드는 수펙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SK그룹의 모든 나아갈 바를 정하고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이 모든 방침을 정해주고 총수를 보좌하고 투자를 하고 나아갈 방책을 정해줍니다. 이곳에서 거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몇 명 안 되는 조합원 1200, 전체 구성원 4000,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안 한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길바닥에서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원화청 관계에서 원청 관계가 없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해결의 의지가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노조의 시간을 달라,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10월 2일 재기권을 얻었고 그 이후에도 무려 50일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11월 18일에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나온 이후에도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해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비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방침을 정할 때, 원화청관계를 만들 때 어찌하여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기 이전에 그 하청을 통해서, 그 하청의 하청을 통해서, 그 속에 속한 노동자를 통해서 가입자의 접점을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SK라는, SK브로드밴드라는, SK텔레콤이라는 그 거대 기업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미지로 쓰고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알면서도 어째서 외면한다는 말입니까? 교섭을 결렬해야만 했고 그 이후로도 하청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원청이 보장해야 하는 일, 기업이 방침을 정해줘야 하는 일에 대해서 SK그룹은 원청은 나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찌하여 말로 하는 윤리경영을 뒤에서는 노동 착취로 만든단 말입니까? 왜 노동자의 핏다발의 진실을,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총수를 보좌하고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강해야 되는 SK의 윤리경영의 실체입니까? 말로 하는 윤리경영,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실천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한을 전달할 겁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해달라고. 과거 선대 기업인이 재벌의 총수가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에서 보좌를 하고 정책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자리 보존의 것이 아니라고 승진의 관문이 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
오늘 텔레콤에서 브로드밴드에서 지난 9월 30일에 사장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정부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영전을 했는지 좌천을 당했는지 다른 기업으로 다른 계열사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조언도 내리지 않아서 브로드밴드 신임사장이 텔레콤 신임사장이 내용을 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이 윤리경영의 실체입니까? 이 윤리경영이 제대로 될 것이라면 어째서 우리를 기다리라고만 하고 노동자를 길바닥에 반대한다고 말해놓고 그 책임을 아무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노동자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접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투쟁, 강경한 투쟁, 투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말로 하는 윤리경영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면,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면,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길에서 배를 넘겨가며 투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우를 흔들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까? 고가력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무엇이 두려운지 저 뒤에 숨어서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들리나,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기업의 실체라면 우리가 어떤 투쟁을 보여줄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는 금일부로 총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모든 연대를 통해 SK그룹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반드시 보여주게 만들게끔 싸우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투쟁! 네! 투쟁! 네! 결성! 투쟁! 저희 SK가 지금 쟁의에 돌입한 지가 며칠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로서 94일째입니다. 불꽃투쟁과 노숙, 농성 진행한 지가 76일이 됐습니다. 저희 지부 전체 인원이 손을 놓고 제2의 총파업 투쟁 돌입한 지가 오늘로서 47일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저들에게 가르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저들은 귀 막고 정말 폭도인 마냥 대하면서 신임사장 취임하면서는 더욱 강경한 구조로 니네랑은 얘기하기 싫다,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SK를 위해서 일을 했었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조용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고용! 해결하고! 가서 빨리 택해! 웬 말이냐! 간접고용! 해결하고! 가서 빨리 택해! 웬 말이야! 가서 빨리 택해! 웬 말이야! 파업!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최태원 회장이 가서방 반대를 주제로 목포 이정일 조직차장님의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조직 이정일입니다.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별 할 말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같은 노동자도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경찰, 의경이죠. 의경들도 우리랑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경이 친구들도 나와서 우리를 막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와 도전을 외치고 사장 나와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일만 잘하고 현장에서 가족들과 즐기고 배불리고 남들같이 사는 그런 평범한 시민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 그 이하의 대접도 못 받아서 이렇게 가정을 등지고 자녀를 등지고 내 마누라를 등지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는 대기업의 한 패널입니다. 왜냐? 언제부턴가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하고 정부까지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 있는 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장악했습니다. 몇 개는 빼고요. 왜 그러냐? 언론도 광고가 있어야지 걔네를 또 먹고 삽니다. 대기업에서 광고를 내주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 주 하는 그 광고 하나에 매달 수십억 그렇게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힘 있는 자에 돈 있는 자와 합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총수는 사면이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비정규직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처음에 믿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비정규직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 회장님이 나오면 우리 이 비정규직이 적폐되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를 수월하게 하고 정규직 인원을 삭감하여 이 비정규직으로 흡수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정규직을 3년 4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최태원회장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100이면 60, 70 안 되면 50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야 대기업, 3대 대기업 SK 회장이 사면됐다는 뉴스를 듣고 국민들이 사면된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 총수 사면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시켜놓고 사회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영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이 전 국민 노동자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윤리경영, 말로는 윤리경영 한다죠. 우리나라 자유와 평등, 집회할 수 있는,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하고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앞에 나와 외치고, 하지만 옆에서 본다면 저 새끼들 또 나와서 일어나고 뭐 어쩌는 짓거리 하고요 또 그러겠죠. 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 법으로 사는 사회가 뭡니까? 옛날 황금 넣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를 기운 주인은 황금알을 낳으니까 계속 하나씩 낳다가 모이를 더 주고 오늘 하나 날 거 불을 켜주면서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황금알을 2개, 3개나 합니다. 그리고 더 오르막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더 가지려고 나중에는 그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거위의 배에서 한동에 있는 알을 다 꺼내놓고서는 나중에는 후회하죠. 거위가 죽으면 그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우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 황금알을 아닌 다이아몬드 알까지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동 우리나라 시장은 이 밑바탕에 있는 우리 노동자가 단단한 조속이 돼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윗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밑에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기업 총수들은 나라나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그런 게임 아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되는 말입니까? 밑에서는 핏땀 흘리고 그렇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기에 빚을 안고 하루하루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며 사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47일간 외쳐도 이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면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우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악으로 두드려요! 깡으로 섹시하자! 네!
네,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시의 박은석 지회장님과 용산정부시의 김호슬 부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대문시의 박은석 지회장님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학퀴즈 발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동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합류하시면서 누구보다 다혈차게 투쟁해주시는 서부관역 제일 큰 형님이십니다.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서대문 지회장 박은석 투쟁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사생결단 투쟁! 동지 여러분, 저는 제가 꼭 할 말을 깜빡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핵심 발언은 사생 결단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필이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천에서 전술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동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원청 SK는 우리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바라는 전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적의 전술, 아니 원청의 전술인 우리 동지들을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 동지들이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법을 해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실한 우리 동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흩어지지 맙시다. 사생결단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네! 여러 동지들이 알다시피 국가대표 유도 선수 김재봉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도 선수입니다. 김재봉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죽고 나서야 했더니 졌다랍니다. 나 죽자고 하니까 이겼다 합니다. 죽기로 하니까 이겼습니다. 우리 동지들 흔들리지 맙시다. 작은 일에 현혹되지 맙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맙시다. 죽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통일도 못하면서 조국 통일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실한 노동자들이 차디찬 길법
길바닥에 앉아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에게 정한 법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동지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자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뭐입니까? 한 나라의 경제 수준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민소득도 올해는 일본과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가고 내년에는 국민소득을 일본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2014년 경상수지도 대한민국은 799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336억 달러입니다. 장사를 해서 일본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근로자들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찬바람에 앉아서 근로기준법 순수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못해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우리 노동자가 허리 졸라 맸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원상 복귀됐으면 우리 비정규직 국민들이 졸라맨 비정규직에 의해서 나라가 도움이 됐다면 국가도 우리 비정규직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절대 원청 계략에 넘어가지 맙시다. 사생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투쟁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투쟁! 네! 사생 결단 투쟁! 사생 결단 네! 김호순 부지회장님 오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산중구 부지회장 김호순입니다. 저는 이 47년의 통합을 하면서 세 분의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전 이 자리에서 투쟁이라고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쳤을 때 제 목은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15년 일하면서 해피코 장비 여러가지들 불법 차관들 때문에 노래방에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목이 타지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SK 브로드밴드 종법 47일 이 현장에서 투쟁이라고 외치면서 목이 쉬어가고 또 목이 쉬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투쟁하고 외칠 때
옆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딴짓을 하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저랑 똑같을 겁니다. 집에 갈 때 목이 쉬어야만 진정한 저희들 목소리가 저 위쪽으로 시민들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단 하루, 단 한 달 일찍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새싹들 10명 중에 7, 8명은 사회에 들어가더라도 아버지의 지금은 절대 갖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게 되고 그 책임감 없는 그 현실들을 보게 되고 너무 비참해야 하는 자식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님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특사로 박근혜 정부와 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나왔습니까? 대한항공 땅콩 리턴 때문에 아마 못 나오셨을 겁니다. 또 한 번 얘기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 여론이 눈을 동그랗게 시퍼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절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SK 브로드밴드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이 20월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3일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아버지의 기도가고 한 가정의 아버지 이 사회에 SK 브로드밴드의 애사심을 갖고 그 애사심의 고비되는 그런 아치고는 되게끔 최태원 회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시! 감사합니다. 용산중구 김호슬 후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데 아빠 왜 회사 안 나가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노조일 한다고 했더니 노조가 뭐 하는 거냐. 혼자 된 사람이 너 친구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하고 있다. 아빠 좋은 일 한다고 열심히 하렵니다. 그 힘 받아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신 연하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담은 연하장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위에 계신 관부님들 보고 계십니까? 저희 영혼입니다. 제발 저희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연하장 편지에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쓰신 편지 대변에서 지구의 조수연 총무부장님께서 편지를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부장 조수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최태원 회장님께 보낸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원 회장님. 회장님의 SKB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입니다. 몇 년째 다니는 회장님의 직장 안에서 너무도 열심히 일한 애사심 강한 직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조합원으로 총파업에 빨간 투쟁기를 메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건 회장님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저는 회사에 빨리 복귀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만 파업 동참 시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현재 각 센터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회장님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넘쳐나도록 회장님의 회사의 개선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경영을 부탁드리며 직원의 희망을 담아 적어 보내드립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생긴 SK 정규직만이 아닌 비정규직인 우리도 가족이 되어서 잘 생겼으면 합니다. 사회적인 본사의 지표를 맞추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야만 맞추는 거짓된 실적. 고객을 위한 실적이 아닌 본사 직원들의 진급을 위한 실적 지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답게 최소한의 법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결단을 내려주세요. SK를 사랑하는 직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30일에 을지로연의 의원님들과 그 SK 그룹 윗분들께서 같이 만났을 때 최대한 현안 문제, SK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그 지금은 윤리경영위원장이 되신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님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회를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규탄반원을 성동지에 박형영 지회장님 모시고 규탄반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요, 9월 30일 날 저희들이 SKT타워 앞에 갔을 때 아마 이런 소식을 같이 접했을 겁니다.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3명인가 4분이께서 SKT타워 본사로 방문을 했었을 때 하성민 SKT타워 그러니까 SK텔레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현안 문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해결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현안 문제는 아직까지 진보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성민 사장은 한계급 특집을 하여서 슈펙스 그러니까 기업 전략위원회 아마 최고 경영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성민 사장 윤리경영위원장으로 승급이 되셔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현안 문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SK그룹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 전문서를 쓰고 있는 수강생을 하면서 썼던 SK 최태원 회장님의 이러한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제! 회를 넘기도 도대체가 우리 요구가 그렇게 대단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직? 영화 딱 시작을 하는데 영화 내용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서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리에 떨치지를 못했어요. 영화 시작하면 보통 주연 누구 뭐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크레딧이 먼저 올라가는데 공동투자 안승윤 올라가더라고요. 저 안승윤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안승윤인가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내용보다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SK 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안승윤이 맞더라고요. 제작, 배급, 홍보 관련해서 SK 브로드밴드에서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도대체 거기 얼마가 들어갔을지, 저희 문제 해결에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제시장보다는 사실 그게 더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집회 마무리 발언은 김한희 공동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해가 갔습니다. 가면서 연예계도 경제계도 정치계도 결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계 결산 중에 흥미로운 게 있더군요. 4대 재벌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4대 재벌 그룹사 중에 상장 계열사 주가가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SK입니다. 주주들은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SK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선 하나를 깔았습니까? 가입 신청서 하나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저 돈 있어서 돈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위에 또 돈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 배불리는 동안 인터넷 선 깔고 가입 신청서 받고 고객들 찾아다니고 온갖 욕먹으면서도 웃는 이 노동자들이 그 주가 올려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SK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들 배불리겠다고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가진 자인 최태원 회장에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요구하면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한치의 너그러움도 한치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않는 SK그룹 안 됩니다. 우리나라 4대 그룹으로서 자격 없습니다.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장, SK텔레콤 전 대표이사 하성민 위원장, 시간 끌지 않고 빠르게 결단하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그 약속 헌신짝처럼 차버린 그런 사람이야말로 SK 윤리
항의 사안을 전달하겠다 미리 공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경찰 여러분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다. SK 관계자가 나와서 이 사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에 이어서 SK그룹마저 우리의 정당하게 전달을 했던 항의서안 수령도 거부한다고 우리한테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항의서안 바로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수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결하라고 얘기했지만 항의서안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했습니다. 주지! 주지! 결사 주지! 결사 주지! 너희가 무시하면 우리는 주지이다! 너희가 무시하면 우리는 주지이다! 우리는 주지이다! 법, 투쟁, 승리! 투쟁! 결사 주지! 진짜 사장! SK가 교섭에 나와라! 진짜 SK가 교섭에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 법,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얼마 전에 SK그룹은 그룹과 계획사에서 주택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교체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2007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SK텔레콤 대표이사도 다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말로만 윤리경영, 말로만 조직혁신입니다. 겉으로는 가석방, 재벌 특혜를 바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지난 3월 30일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이 나서야만, 원청이 책임있게 나서야만 100일이 다 되도록 책임에 들어가고 47일이 되도록 전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우리의 면담 청사도 항의사안도 받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단원님들 항의사안 높이 들어주십시오. 예. 자, 우리 대표단원님들 항의사안 그리고 피켓 높이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습니다. 항의사안을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당시 SK브로드밴드 안소면 대표이사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만나 SK브로드밴드 홍보의 세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었던 SK텔레콤 당시 CEO 하성민 CEO님에게 그리고 얼마 전에 윤리경영 위원장이 되신 하성민 위원장님에게 책임있게 나서서 당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항의사안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CNN 원화청 문제가 원청, 하청이 3자적 비체를 노동조합과 꾸리고 타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SK브로드밴드, SK그룹도 책임있게 3자적 비체 등을 만들어서 우리 노동조합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파업가 나오면 제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
그리고 건물 앞에 배치된 경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습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좌파 노지들도 경찰 여러분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앞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은 하지 맙시다. 경찰 앞으로 밀착해서 SK그룹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 항의서한을 받아갈 것을 촉구합시다. 자, 지금 여기 집회당선입니다. 집회당선을 벗어났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도발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주제! 주제! 결산 주제! 너희가 무시하면 우리는 쓰인다! 진짜 혼자 SK가 교섭에 나와요! 믿지 마세요. 오늘은 SK그룹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경찰 여러분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의서한을 받아가지 않는 항의서한 수정과정을 거부하는 SK그룹의 현실을 똑바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 챔피언 회장의 5방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우 지금 항의서한을 저기 밀지 말라고 전달하기 안 밀어요! 수정과의 거부를 맡겨 누가 밀어! 항의서한만 안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위를 경찰 위를 제가 안 가면 던지십시오. SK그룹 항의서 SK그룹밴드 비정규직 지부의 항의서를 여러분의 입장 함성으로 던지겠습니다. 항의서한 전달! 항의서한 위로 던져주십시오. 저 안쪽에 SK그룹 관계자들에게 받아가라고 던져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만 공부하겠습니다. SK그룹밴드, SK텔레콤, 그리고 SK그룹의 하성민 윤리경영위원장님, 여러분이 어떻게 나올지 분명히 지켜보고 우리는 시장 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자, 동지 여러분 다시 이쪽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11장 다 준비하셨지요? 바로 앞에